나도 서연이 엄마잖아. 내 딸 결혼식인데 와볼 수도 있는 거 아니. 5월의 햇살은 마치 신부의 면사포처럼 부드럽게 예식홀 로비에 쏟아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박민서 여사에게 지난 40년 세월 중 가장 눈부신 날이었습니다. 하나뿐인 딸,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길러낸 보물 같은 딸 서연이 드디어 사랑하는 사람의 손을 잡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날이니까요. 공들여 고른 라일락과 작약이 풍성하게 장식된 아치 아래 은은한 클래식 선율이 흐르고 축복을 위해 모여든 사람들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로비를 가득 메웠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고 아름다웠어요. 민서는 곱게 차려입은 한복 매무새를 다시 한번 가다듬고 신부 대기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눈부신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딸 서연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티 없이 맑은 피부는 조명 아래 더욱 환하게 빛났고 살짝 상기된 두 뺨에는 설렘과 행복이 가득 어려 있었죠. 우리 딸 정말 예쁘다. 민서의 목소리는 저도 모르게 가늘게 떨려 나왔습니다. 그렁그렁 맺힌 눈물을 들키고 싶지 않아 얼른 고개를 살짝 돌렸지만 서연은 그런 엄마의 마음을 이미 다 안다는 듯 환하게 웃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엄마, 나 때문에 우는 거야? 나 안 울 건데? 장난기 가득한 딸의 목소리에 민서는 그만 웃음과 함께 눈물 한 방울을 떨구고 말았습니다. 기뻐서 그래. 우리 서연이가 이렇게 예쁘고 훌륭하게 커서 너무 좋아서 눈물이 다 나네. 그 말에는 한치의 거짓도 없었습니다. 갓난아기를 등에 업고 찬바람을 맞으며 일터를 전전하던 시절 혹여 딸이 기죽을까 노심초사하며 홀로 버텨온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지만 눈앞의 딸의 모습은 그 모든 고생을 단번에 녹여주는 찬란한 빛과 같았습니다. 여보, 우리 서연이 정말 인형 같지 않아? 당신 닮아서 그래. 어느새 다가온 남편 정훈 씨가 민서의 어깨를 따뜻하게 감싸며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딸에 대한 대견함과 아내에 대한 깊은 애정이 가득 담겨 있었어요. 민서는 그런 남편에게 살며시 기대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우는 서연에게는 더없이 자상한 아버지였고 민서에게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든든한 동반자였습니다. 그가 없었다면 이 행복한 순간을 이렇게 온전히 누릴 수 있었을까? 민서는 새삼 남편의 존재가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세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며 말없이 미소 지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가족의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신부 대기실에서 나와 로비로 돌아오니 예식 시작 시간이 가까워지면서 분위기는 더욱 활기를 띠고 있었습니다. 민서는 혼주로서 밀려드는 하객들을 맞이하느라 분주했어요. 오랜만에 만나는 친척들, 반가운 친구들, 서연의 직장 동료들까지 저마다 축복의 인사와 덕담을 건네며 민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따님 정말 예쁘게 잘 키우셨어요. 민서 씨, 오늘 정말 고우시다. 회장님 축하드립니다. 진심 어린 축하 인사에 민서는 연신 허리를 굽히며 감사함을 표했습니다. 딸의 결혼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축복해준다는 사실에 가슴 벅찬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로비 한쪽에 마련된 접수대는 그야말로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민서의 조카인 지혜가 밝은 얼굴로 하객들을 맞으며 축의금을 받고 있었지만 밀려드는 사람들을 상대하기에는 조금 버거워 보였어요. 봉투들이 금세 수북이 쌓여갔고 지혜는 잠시 숨을 고르며 봉투를 정리할 틈도 없어 보였습니다. 민서는 잠시 하객들의 행렬이 뜸해진 틈을 타 접수대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지혜야, 힘들지? 이모가 잠깐 좀 도와줄까? 어머, 이모. 아니에요, 괜찮아요. 제가 할 수 있어요.
지혜가 손사래를 쳤지만 민서는 웃으며 조카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습니다. 그래도 잠깐만. 봉투 정리라도 좀 해놓자. 민서는 접수대 위에 어지럽게 쌓인 봉투들을 가지런히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흰 봉투들 사이로 알록달록한 축의금 봉투들이 보였고 그 위에는 정성스럽게 혹은 급하게 쓰인 듯한 이름들이 적혀 있었어요. 모두 딸의 앞날을 축복하는 따뜻한 마음들이겠지요. 민서는 봉투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만지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평범하고도 당연한 결혼식 풍경 속에서 그녀는 더 없는 안정감과 행복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민서는 흐뭇한 미소로 봉투들을 정리하며 한쪽에 쌓아 올리고 있었습니다. 하객들의 따뜻한 마음이 담긴 봉투들을 소중히 다루며 잠시 후 시작될 예식을 기다리는 마음은 설렘으로 가득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여러 봉투들 사이에서 유독 하얗고 깨끗한 아무런 장식도 없는 봉투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다른 봉투들과는 조금 다른 어딘가 차갑고 형식적인 느낌을 주는 봉투였어요. 민서는 별 생각 없이 그 봉투를 집어들어 다른 봉투들 위에 올려놓으려 했습니다. 손끝이 봉투 표면에 닿는 순간 민서의 시선은 봉투 중앙에 적힌 이름 석자에 고정되었습니다. 최수진. 흘려 쓴 글씨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정성스럽게 눌러 쓴 글씨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또렷하고 단정하게 하지만 어딘지 모르게 감정이 실려 있지 않은 듯한 무미건조한 글씨체였습니다. 민서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눈앞에 그 이름 석자가 믿기지 않아 몇 번이고 다시 보았지만 분명 최수진이 맞았습니다. 최수진이라고? 설마 아니야. 동명이인이겠지. 그럴 리가 없어. 민서는 애써 부정하려 했지만 온몸의 감각이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발끝에서부터 차가운 냉기가 스멀스멀 피어올라 등골을 타고 머리끝까지 번져나갔습니다. 40년. 단 하루도 그 이름을 완전히 잊은 적은 없었지만 이렇게 예고 없이 그것도 딸의 결혼식 날 축의금 봉투 위에서 다시 마주하게 될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왜? 지금? 수많은 물음표들이 머릿속을 어지럽게 헤집어 놓았습니다. 민서는 자기도 모르게 봉투를 움켜쥐었습니다. 가볍기 그지없는 종이 봉투가 천근만근 무거운 쇳덩이처럼 느껴졌어요. 봉투를 쥔 손이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떨림은 걷잡을 수 없이 팔로, 어깨로,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숨을 쉬기가 어려웠고 눈앞이 아찔하게 흔들렸습니다. 완벽하게 행복했던 순간은 산산조각 나고 잊고 싶었던 과거의 악몽이 검은 그림자처럼 엄습해왔습니다. 40년 만에 나타난 이름, 그것은 축복이 아닌 재앙의 서막처럼 느껴졌습니다. 박민서 여사의 세상은 그 이름 석자 앞에서 산산조각 나는 듯 했습니다. 최수진. 머릿속을 하얗게 만드는 그 이름. 마치 오래된 흑백 필름이 갑자기 영사기에 걸린 것처럼 잊고 싶었던 과거의 장면들이 제멋대로 눈앞에서 재생되기 시작했어요. 귀는 멍멍했고 로비의 모든 소리는 아득하게 멀어졌습니다. 오직 제 심장이 제멋대로 날뛰며 귓가에 쿵쿵거리는 소리만 선명했습니다. 40년 동안 단단하게 쌓아 올렸다고 믿었던 마음의 벽이 저 얇은 봉투 하나에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봉투 위 단정하지만 냉정해 보이는 그 글씨체는 마치 비수처럼 민서의 가슴에 날아와 박혔습니다. 안 돼. 여기서 무너지면 안 돼. 오늘은 서연이 날이야. 내 딸의 가장 행복한 날이라고. 민서는 속으로 필사적으로 외쳤습니다.
딸의 환한 미소를 떠올리며 어떻게든 평정심을 되찾으려 애썼어요. 하지만 수십 년간 억눌러왔던 감정의 파도는 너무나 거세게 밀려왔습니다. 봉투를 쥔 손은 의지와 상관없이 격렬하게 떨려왔고 그 떨림은 온몸으로 번져나가 숨 쉬는 것조차 버겁게 만들었습니다. 배신감, 분노, 서러움, 그리고 그 모든 감정의 근원이 되는 깊은 슬픔이 뒤섞여 눈물이 금방이라도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이 자리에 더는 서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저 봉투를 보낸 사람이 지금 이 예식장 어딘가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만으로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민서는 마치 불에 댄 사람처럼 봉투를 움켜쥐고 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는 앞뒤 가릴 겨를도 없이 본능적으로 예식장 로비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어머님, 민서 씨, 어디 가세요? 시작하는데. 뒤에서 남편 정훈의 다급한 목소리와 조카 지혜의 놀란 외침, 그리고 몇몇 하객들의 웅성거림이 희미하게 들려왔지만 민서는 아무것도 돌아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화려한 샹들리에 불빛과 행복한 사람들의 웃음소리를 등지고 마치 도망치듯 어둡고 한적한 곳을 향해 달렸습니다. 발에 채이는 드레스 자락도 불안정하게 흔들리는 몸도 의식하지 못한 채 오직 이 숨막히는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한참을 정신없이 달려 도착한 곳은 예식장 건물 뒤편,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으슥한 화단 옆구석이었습니다. 차갑고 거친 벽돌벽에 등을 기대고 나서야 민서는 겨우 멈춰서서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5월의 햇살이 무색하게 등줄기기는 식은 땀으로 축축했고 심장은 금방이라도 터져 나올 듯 격렬하게 뛰고 있었어요. 다리는 힘이 풀려 후들거렸고 금방이라도 땅바닥에 주저앉을 것만 같았습니다. 민서는 떨리는 손으로 가슴을 부여잡고 여전히 소나기에 구겨질 듯 쥐고 있는 문제의 봉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하얀색 봉투 위에 또렷하게 적힌 이름 석자가 이제는 조롱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 급하게 자신을 찾는 남편 정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 여기 있었구먼. 당신 괜찮은 거야? 얼굴이 왜 이래? 곧이어 민서를 발견한 정훈이 놀란 얼굴로 달려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아내에 대한 깊은 걱정과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 수 없는 불안감이 가득했어요. 정훈의 익숙하고 다정한 목소리를 듣는 순간 애써 누르고 있던 민서의 감정선이 결국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저것 좀 봐요. 제발 저것 좀 보라고요. 민서는 흐느끼며 봉투를 정훈에게 내밀었습니다. 그 처절한 목소리에 정훈의 표정이 심각하게 굳어졌습니다. 봉투를 받아든 정훈의 시선이 최수진이라는 이름 위에 머물렀습니다. 순간 정훈의 얼굴에도 충격과 분노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민서가 왜 이렇게까지 무너졌는지 단번에 이해했습니다. 정훈은 말없이 봉투를 자신의 주머니에 구겨넣고 민서의 떨리는 몸을 힘주어 끌어안았습니다. 그의 넓고 따뜻한 품은 언제나처럼 민서에게 큰 위안을 주었지만 오늘은 그 품에 안겨서도 서러움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어떻게 그 여자가 감히 서연이 결혼식에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것도 저런 봉투 하나 들고 말이에요. 40년이에요. 무려 40년 동안 죽었는지 살았는지 소식 한 번 없다가 이제 와서 어떻게 염치 없게 이럴 수가 있냐고요. 민서는 정훈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아이처럼 목 놓아 울었습니다. 그 울음속에는 지난 40년간 홀로 감내해야 했던 고통과 외로움, 그리고 수진에 대한 뿌리 깊은 원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정훈은 아무 말 없이 아내의 등을 쓸어내리며 그녀의 슬픔과 분노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전에 없이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고 주먹 쥔 손에는 힘줄이 도드라졌습니다. 아내를 이토록 고통스럽게 만든 존재에 대한 깊은 분노가 그의 내면에서도 들끓고 있었습니다. 정훈의 따뜻한 체온과 위로 속에서 민서의 머릿속에는 40년 전 모든 비극이 시작되었던 그날의 기억이 안개처럼 피어올랐습니다. 싸늘한 바람이 불던 늦가을 저녁이었어요. 스물 남짓 세상 물정 모르던 민서의 좁은 자취방 문을 두드렸던 것은 가장 친했던 친구 수진이었습니다. 수진의 품에는 태어난 지 얼마 안 되어 보이는 갓난아기가 곤히 잠들어 있었죠. 수진은 잔뜩 겁에 질린 얼굴로 잠시 급하게 처리할 일이 생겼다며 아이를 맡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정말 잠깐이면 돼, 민서야. 부탁이야. 나 믿지? 수진의 간절한 눈빛에 민서는 차마 거절하지 못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마지막이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수진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도 다음 날 해가 떠도 불안한 마음에 수진의 집과 연락할 만한 곳을 수소문했지만 그녀는 흔적도 없이 사라진 후였습니다. 남겨진 것은 엄마 품이 그리운 듯 밤새 울어대는 작은 생명과 차가운 방 안에 홀로 남아 감당할 수 없는 현실 앞에 망연자실한 젊은 민서뿐이었습니다. 그때 느꼈던 배신감, 막막함, 그리고 세상을 향한 두려움. 그 모든 감정들이 40년이라는 시간을 뛰어넘어 바로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눈물은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민서의 몸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봉투 하나가 불러온 과거의 망령은 너무나도 거대하고 잔인했습니다. 박민서 여사가 예식장 밖으로 뛰쳐나간 후폭풍은 식장 안에도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웅장한 음악과 함께 신랑 신부가 입장하고 주례사가 이어지는 동안에도 사람들의 시선은 텅 비어있는 혼주석 한 자리에 자꾸만 머물렀습니다. 특히 민서와 가까운 친척들은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수군거렸어요. 민서 어디 갔니? 아까부터 안 보이던데 무슨 일 생긴 거 아니야? 얼굴이 안 좋아 보이던데 정서방한테 물어봐야 하는 거 아니야? 그들의 걱정스러운 목소리는 식장에 엄숙해야 할 분위기를 어수선하게 만들었습니다. 정훈 씨는 애써 태연한 표정을 지으며 식에 집중하려 했지만 그의 마음 역시 타들어가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내 민서에 대한 걱정과 이 상황을 초래한 최수진에 대한 분노, 그리고 아무것도 모른 채 식을 올리고 있는 딸 서연에 대한 미안함이 뒤섞여 복잡한 신경이었죠. 간간히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딸에게는 괜찮다는 신호로 옅은 미소를 보내주어야 했습니다. 조금만 참아다오, 서연아. 엄마 금방 오실 거야. 아빠가 어떻게든 할게. 그는 속으로 되뇌며 식장 밖으로 뛰쳐나가고 싶은 충동을 억눌렀습니다. 혼주로서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이 그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신부 대기실에서부터 엄마의 부재를 감지했던 서연은 식이 진행되는 내내 불안감을 떨치지 못했습니다. 아빠는 괜찮다고 했지만 엄마가 가장 중요한 순간에 곁에 없다는 사실은 그녀를 계속 신경 쓰이게 만들었어요. 혹시 엄마 건강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 아니면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벌어진 건 아닐까? 온갖 불길한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주례 선생님의 좋은 말씀도 귀에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고 하객들의 축복 어린 박수 소리도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자꾸만 엄마가 있어야 할 빈자리를 힐끔거리며 초조해했습니다. 바로 그 혼란스러운 시간, 예식장 뒤편 하객석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지 않는 구석 자리에 문제의 장본인인 최수진이 꼿꼿한 자세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값비싼 명품으로 치장했지만 그 화려함이 오히려 주변과 어울리지 못하고 겉도는 듯한 인상을 주었어요. 그녀의 표정은 언뜻 보기에는 무표정했지만 자세히 보면 입술을 잘근잘근 깨물거나 불안한 듯 시선을 자주 굴리는 등 내면의 동요를 완전히 감추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민서가 봉투를 들고 뛰쳐나가는 것을 분명히 목격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자리를 뜨지 않고 마치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혹은 자신의 등장이 불러올 파장을 예상이라도 했다는 듯 태연하게 앉아 식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간간히 신부인 서연에게로 향하는 그녀의 시선에는 복잡하고 읽기 어려운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뒤늦은 모정일까요? 아니면 단순히 자신의 피조물이 얼마나 잘 자랐는지 확인하고 싶은 이기심일까요? 그녀의 의중을 파악할 수 없었기에 그녀의 존재는 식장 안에 보이지 않는 불안과 긴장의 씨앗을 뿌리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애써 그녀를 외면했지만 등 뒤에서 느껴지는 그녀의 시선이 따갑게 느껴졌습니다. 한편 건물 뒤편에서 남편의 위로를 받으며 감정을 다스리려 애쓰던 민서는 조금씩 진정되어 갔습니다. 정우는 예식 진행을 돕기 위해 다시 식장 안으로 들어갔고 민서는 차가운 벽에 기댄 채 여전히 홀로 남아 있었어요. 뜨거웠던 눈물은 잦아들었지만 손에 쥔 봉투의 존재감은 더욱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그녀는 이 봉투를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찢어버리고 영원히 잊어버릴까? 아니면 그 내용물을 확인해야 할까? 열어보면 상처만 받겠지. 분명해. 저 여자가 내게 위로가 될 만한 걸 보냈을 리 없어. 민서는 스스로에게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떨쳐버릴 수 없는 궁금증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습니다. 혹시라도 정말 혹시라도 내가 모르는 사정이 있었던 건 아닐까? 그래서 40년 만에 용기를 내서 찾아온 건 아닐까? 그런 헛된 기대는 아닐 거라고 머리로는 알면서도 심장은 뛰어댔습니다. 그녀는 봉투를 들어 햇빛에 비춰보기도 하고 손끝으로 봉투 안의 내용물을 가늠해 보려 애쓰기도 했습니다. 얇고 가벼운 봉투. 안에는 분명 종이 몇 장이 들어있을 터였습니다. 그것이 돈이든 편지든 혹은 다른 무엇이든 그것은 40년 만에 도착한 수진의 메시지였습니다. 그것을 확인할 용기가 그녀에게는 아직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확인하지 않고 이대로 외면해버리기에는 지난 40년간 그녀의 마음속에 쌓여온 질문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민서는 봉투를 열지도 버리지도 못한 채 깊은 고뇌에 빠졌습니다. 시간은 하염없이 흘러가고 있었고 식장 안에서는 딸의 예식이 계속되고 있을 터였습니다. 그녀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차가운 벽에 등을 기댄 채 박민서 여사의 시선은 허공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손에 쥔 봉투의 무게보다 더 무겁게 느껴지는 것은 지난 40년이라는 세월의 무게였습니다. 최수진이라는 이름은 잊었던 시간의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 봉인해 두었던 아픈 기억의 상자를 열어젖혔습니다. 그 속에는 홀로 딸 서연을 키우며 겪어야 했던 수많은 밤의 눈물과 낮의 고단함이 빼곡하게 들어차 있었어요. 20 남짓의 어린 나이에 덜컥 엄마가 되어버린 민서. 그녀에게 세상은 결코 녹록지 않았습니다. 변변한 기술도 기댈 곳도 없었던 그녀는 갓난아기를 등에 업고 닥치는 대로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새벽에는 신문 배달을 하고 낮에는 식당 주방에서 설거지를 했으며 밤에는 동대문 시장에서 옷을 떼다 파는 좌판을 벌이기도 했어요. 잠자는 시간을 쪼개고 또 쪼개며 잠투정하는 아기를 달래고 행여 아기가 아플세라, 행여 배고플세라
노심초사하며 하루하루를 전쟁처럼 버텨냈습니다. 그녀의 젊음은 그렇게 서연을 위한 희생으로 고스란히 저물어갔습니다. 특히 서연이가 5살 되던 해 겨울 심한 폐렴으로 병원에 입원했을 때의 기억은 지금 떠올려도 가슴이 저미도록 아팠습니다. 작은 몸으로 쌕쌕거리며 힘겹게 숨을 몰아쉬는 딸아이 옆에서 민서는 밤새 뜬 눈으로 아이의 열을 닦아내며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당장 내야 할 입원비와 치료비는 그녀에게 감당하기 힘든 큰 금액이었어요. 여기저기 돈을 빌리러 뛰어다녔지만 미혼모에게 선뜻 돈을 빌려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결혼할 때 어머니에게 물려받았던 유일한 폐물인 작은 금반지까지 팔아야만 했습니다. 그때 병원 복도 차가운 의자에 앉아 느꼈던 처절한 무력감과 서러움은 40년이 지난 지금도 민서의 뼛속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때 수지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따뜻한 방에서 편히 잠들어 있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누군가와 웃고 떠들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까요? 상상하고 싶지 않은 생각들이 꼬리를 물며 민서의 마음을 헤집었습니다. 사회적 편견 역시 그녀를 끊임없이 괴롭혔습니다. 서연이가 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아빠 없는 아이라는 꼬리표는 더욱 선명해졌어요. 운동의 날 다른 아이들은 아빠 손을 잡고 달리는데 홀로 엄마 손만 잡고 있는 딸의 쓸쓸한 뒷모습을 볼 때마다 민서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학부모 총회라도 있는 날이면 다른 엄마들의 동정 어린 시선 혹은 노골적인 무시를 견뎌내야 했죠. 어머, 혼자 애 키우기 얼마나 힘들까. 그러게 누가 애 아빠도 없는 애를 낳으래. 뒤에서 들려오는 수군거림에 민서는 이를 악물고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집에 돌아와서는 서연이 몰래 베갯니들 적시곤 했습니다. 그녀는 딸에게만큼은 그런 상처를 물려주고 싶지 않았기에 더욱 강해져야만 했습니다. 남들보다 2배, 3배 더 노력하며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오직 서연이에게 부족함 없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세상의 편견 앞에서 당당하게 키워내겠다는 일념 하나로 버텨온 세월이었습니다. 그렇게 40년. 이제 그 딸이 어엿하게 자라 아름다운 신부가 되어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감격스러운 날 모든 고생을 보상받는 듯한 이 순간에 어떻게 그 여자 수진이 나타날 수 있단 말인가. 민서는 차갑게 식어가는 분노와 함께 더 이상 이렇게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다는 강한 오기가 솟아올랐습니다. 여보, 이제 그만 들어가야 해. 식이 거의 끝나가. 어느새 돌아온 정훈이 민서의 어깨를 잡으며 재촉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걱정과 함께 아내에 대한 믿음이 담겨 있었어요. 민서는 남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 속에서 용기를 얻은 듯 그녀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더 이상 눈물은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슬픔이나 분노 대신 차분하고 단호한 결의가 서려 있었어요. 맞아요. 들어가야죠. 내 딸 결혼식이잖아요. 민서는 떨리는 손을 감추며 굳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열어봐야겠어요. 그녀는 손에 쥔 봉투를 들어보였습니다. 저 사람이 무슨 낯짝으로 이걸 보냈는지 알아야겠어요. 그리고 더 이상은 내 인생에 끼어들지 못하게 할 거예요. 정우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내의 강인함을 누구보다 잘 아는 그였기에 그녀의 결정을 존중하고 지지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는 민서를 데리고 다시 조용한 상담실로 향했습니다. 아까보다 더 굳은 표정의 민서는 의자에 앉아 잠시 눈을 감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치 봉인된 판도라의 상자를 열듯 떨리는 손끝으로 봉투의 입구를 뜯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민서의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내용물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빳빳한 은행 수표 한 장. 하지만 액수는 실망스러울 정도로 적었습니다. 40년이라는 세월과 한 아이의 인생에 대한 보상이라고 하기에는 터무니없이 초라한 금액. 마치 이 정도면 도리는 다 한 것이라는 듯한 오만함마저 느껴져 민서는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다음으로 나온 것은 여러 번 접힌 듯한 편지지였습니다. 정갈하지만 차가운 느낌의 글씨체로 빼곡하게 채워진 편지의 내용은 가관이었습니다. 자신의 불행했던 삶에 대한 장황한 자기 연민, 어쩔 수 없이 딸을 떠나보내야만 했던 상황에 대한 구차한 변명, 그리고 이제 와서야 모든 것을 이해해 주길 바란다는 이기적인 바람만이 가득했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나 반성은 눈 씻고 찾아봐도 없었습니다. 특히 너라면 내 딸을 잘 키워줄 거라고 믿었다는 식의 문장은 민서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온 것은 빛바랜 사진 한 장. 사진 속에는 앳되고 불안한 표정의 젊은 수진이 포대기에 쌓인 갓난아기 서연을 안고 있었습니다. 민서에게는 없는 철저히 수진의 시점에서 남겨진 과거의 기록. 사진 속 아기는 아무것도 모른 채 잠들어 있었지만 그 모습이 오히려 민서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찔렀습니다. 민서는 봉투 안의 내용물들을 차례대로 확인하며 차갑게 분노가 식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슬픔이나 미련은 없었습니다. 오직 냉정한 현실 인식과 저 뻔뻔한 여자에게 확실하게 매듭을 지어야겠다는 결심만이 남았습니다. 그녀는 수표와 편지, 사진을 다시 봉투 안에 조심스럽게 그러나 단호한 손길로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는 조금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차갑고 단단한 눈빛으로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이제 더 이상 도망치는 발걸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삶과 딸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 정면으로 맞서 싸우러 나아가는 전사의 발걸음과 같았습니다. 상담실 문을 열고 나온 박민서 여사의 모습은 불과 몇십 분 전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눈물을 글썽이던 연약함은 온데간데 없고 차갑게 가라앉은 분노와 흔들림 없는 결의가 그녀의 온몸을 감싸고 있었어요. 굳게 담은 입술과 서늘하게 빛나는 눈빛은 마치 오랜 전투를 앞둔 장수와 같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상처받은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삶과 딸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 정면으로 맞서 싸우기로 결심한 강인한 어머니였죠. 민서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예식홀 안으로 다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복도를 지나 예식홀 입구에 다다르자 안에서는 여전히 흥겨운 음악 소리와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서의 귀에는 그 어떤 소리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녀의 모든 신경은 오직 한 사람, 최수진을 찾는 데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로비에서 그녀를 스쳐 지나가는 하객들 중 몇몇은 민서의 싸늘한 분위기와 굳은 표정에 놀라 의아한 눈빛을 보내기도 했지만 민서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예식홀 안으로 들어서자 넓은 공간을 가득 메운 하객들의 모습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방금 전 끝난 예식의 감동과 곧이어 시작될 피로연에 대한 기대로 들뜬 분위기 속에서 민서는 천천히 하객석을 훑어보기 시작했습니다. 눈으로는 웃으며 인사를 건네는 사람들에게 가볍게 목례를 하면서도 그녀의 매서운 시선은 테이블 사이를 샅샅이 훑으며 목표물을 찾고 있었어요. 어디 있을까? 어디에 숨어 있을까? 40년 만에 나타나 이 모든 혼란을 야기한 그 여자는 마침내 민서의 시선이 홀 안쪽 비교적 구석진 테이블에 멈췄습니다. 그곳에 다른 하객들과는 어울리지 않는 듯
홀로 꼿꼿이 앉아 있는 최수진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찻잔을 앞에 두고 있었지만 마시는 신용조차 하지 않았고 어딘가 불안한 듯 손가락만 까딱거리고 있었어요. 주변 테이블의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애쓰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민서는 심호흡을 한번 크게 했습니다. 심장이 다시 쿵쾅거리기 시작했지만 이번에는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차갑게 타오르는 분노와 이제 모든 것을 끝내리라는 결연한 의지의 표출이었죠. 민서는 곧장 수진이 앉아 있는 테이블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또각또각 그녀의 구두 소리가 소란스러운 홀 안에서도 유난히 선명하게 울리는 듯 했습니다. 민서의 움직임을 주시하던 몇몇 하객들은 그녀가 향하는 곳에 수진이 있다는 것을 알아채고는 숨을 죽였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은 예감에 주변의 공기가 순간 팽팽하게 당겨지는 듯 했어요. 정훈 역시 민서의 움직임을 발견하고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지켜보았지만 차마 막아설 수는 없었습니다. 지금 민서에게는 누구의 만류도 통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민서가 수진의 테이블 앞에 섰습니다. 40년 만에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서 서로를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식탁 하나를 사이에 둔 짧은 거리였지만 그 사이에는 40년이라는 길고도 깊은 세월의 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민서가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고 잔뜩 긴장한 얼굴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서의 차갑고 단호한 눈빛과 마주치자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는가 싶더니 이내 당혹감과 약간의 적개심이 뒤섞인 복잡한 표정으로 변했습니다. 그녀는 애써 태어난 척 입꼬리를 끌어올리려 했지만 미세하게 떨리는 입술은 그녀의 불안한 심리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잠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주변의 모든 소음이 사라진 듯 오직 두 사람의 존재만이 공간을 가득 채우는 듯 했어요. 먼저 침묵을 깬 것은 민서였습니다. 그녀는 싸늘하게 식은 눈으로 수진을 똑바로 응시하며 낮고 차분하지만 얼음처럼 날카로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40년 전 겁에 질려 아이를 맡기던 친구에게 건네던 따뜻한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배신자를 향한 경멸과 분노가 담긴 얼음장 같은 목소리였습니다. 너가 여길 어떻게 왔니? 존댓말도 안부를 묻는 인사치레도 없었습니다. 오직 단도직입적인 질문. 그 질문 속에는 내가 감히 무슨 낯으로 이곳에 발을 들여놓았느냐는 강한 질책과 분노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수지는 민서의 싸늘한 반말과 그 안에 담긴 적의의 순간 움찔했지만 이내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꾸했습니다. 나도 서연이 엄마잖아. 내 딸 결혼식인데 와볼 수도 있는 거 아니니? 그녀 역시 반말로 응수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민서와 같은 당당함 대신 변명과 자기 합리화의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내 딸이라는 소유격을 강조하는 말에서는 뒤늦게나마 엄마로서의 권리를 주장하려는 뻔뻔함마저 느껴졌습니다. 민서는 수진의 그 말에 코웃음을 쳤습니다. 기가 막히다는 듯 실소를 터뜨리며 민서는 한 걸음 더 수진에게 다가섰습니다. 이제 두 사람의 거리는 더욱 가까워졌고 숨막히는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바야흐로 40년 만에 펼쳐지는 두 엄마의 잔인한 대면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너 딸이라고? 박민서 여사는 수진의 말을 비웃듯 되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롱과 경멸로 가득 차 있었어요. 내가 서연이 엄마로서 한 일이 뭔데? 40년 전에 갓난아기 나한테 던져놓고 도망친 거? 아니면 오늘 이 가짜는 봉투 하나 보낸 거? 민서는 들고 있던 핸드백에서 아까 그 흰 봉투를 꺼내
수진의 앞 테이블 위에 탁 소리가 나도록 내려놓았습니다. 그 행동은 너무나 단호하고 위압적이어서 수진은 저도 모르게 어깨를 움츠렸습니다. 주변 테이블에서 숨을 죽이고 지켜보던 사람들의 시선이 봉투와 두 사람에게로 더욱 집중되었습니다. 이 안에 뭐가 들었는지 아니? 민서는 봉투를 손가락으로 툭툭 치며 차갑게 말을 이었습니다. 내 구차한 변명이 담긴 편지 한 장, 그리고 내 죄책감을 덜어줄 약간의 돈, 그리고 내 기억 속에만 존재하는 낡은 사진 한 장. 이게 내가 40년 만에 내 딸이라는 아이에게 보여준 전부야. 민서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는 화라산처럼 들끓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하며 수진의 위선을 조목조목 발가벗겼습니다. 이 돈으로 너가 버린 딸에 대한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하니? 이 편지로 내 배신과 무책임이 용서받을 수 있다고 믿는 거야? 이 사진 한 장이 너와 서연이 사이에 존재하지 않는 모녀 관계를 만들어줄 거라고 착각하는 거니? 민서의 날카로운 질문들이 비수처럼 수진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수진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이제 하얗다 못해 파랗게 질려 있었고 두 손은 테이블 아래에서 불안하게 꼼지락거리고 있었습니다. 민서는 그런 수진을 잠시 내려다보다가 다시 한번 차갑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그녀의 목소리에 깊은 슬픔과 함께 흔들리지 않는 자부심이 담겨 있었어요. 서연이 엄마는 지난 40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나였어. 내가 버리고 간 그날부터 오늘 이 순간까지 아플 때 밤새 간호하고 배고플 때 밥 먹이고 학교 보내고 세상의 편견 앞에서 방패가 되어준 사람. 그게 바로 나야. 민서의 눈시울이 잠시 붉어졌지만 그녀는 눈물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더욱 또렷하고 강한 목소리로 선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봉투 너가 가져가. 이건 나나 서연이한테 필요한 게 아니야. 이건 너의 과거고 너의 책임이고 너의 부끄러움의 증표니까. 너 스스로 간직하고 평생 너의 죄를 곱씹으며 살아. 민서는 봉투를 수진 쪽으로 휙 밀어버렸습니다. 봉투는 테이블 위를 미끄러져 수진의 찻잔 앞에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똑똑히 들어도 다시는 내 딸 앞에, 내 가족 앞에 나타나지 마. 너가 설 자리는 여기 없어. 아니, 처음부터 없었어. 민서의 마지막 말은 마치 사형 선고처럼 차갑고 단호하게 예시콜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말에 담긴 무게감과 진정성에 수진은 마침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아무런 변명도 저항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수치심과 당혹감, 그리고 일말의 후회 같은 감정들이 뒤엉켜 일그러졌어요. 어깨는 축 늘어졌고 고개는 더욱 깊이 숙여졌습니다. 그녀는 주변 사람들의 싸늘한 시선과 민서의 압도적인 존재감 앞에서 더 이상 버틸 힘이 남아있지 않은 듯 보였습니다.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테이블 위에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그 봉투가 마치 낙인이라도 되는 듯, 뜨거운 불덩이라도 되는 듯 서둘러 핸드백 안에 구겨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녀는 차마 민서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애써 외면하며 출구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 걸음은 너무나도 황급하고 불안정해서 마치 도망치는 폐잔병의 모습과 같았어요. 테이블 의자에 부딪혀 휘청거리기도 하고 발을 헛디뎌 넘어질 뻔하기도 했습니다. 그 초라하고 비참한 퇴장의 모습은 40년 만에 나타나 일으켰던 파문의 허무한 결말을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민서는 그런 수진의 뒷모습을 차갑게 지켜보았습니다.
통쾌함보다는 깊은 허탈감과 씁쓸함이 밀려왔습니다. 저렇게 떠나간다고 해서 지난 40년의 상처가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드디어 길고 길었던 악연의 고리를 끊어냈다는 안도감도 느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다는 생각.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휘둘리지 않아도 된다는 해방감. 민서는 길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침내 폭풍이 지나간 것입니다. 최수진이 도망치듯 예식장을 빠져나가자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고무줄이 끊어지듯 홀 안의 공기가 순간적으로 이완되었습니다. 박민서 여사는 그 자리에 선 채 길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온몸을 짓누르던 무거운 압박감이 사라지고 마치 격렬한 전투를 끝낸 병사처럼 탈진 상태에 가까운 평온함이 밀려왔어요. 남편 정훈이 조용히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그의 따뜻한 체온과 말없이 건네는 눈빛 속에는 잘했다. 고생했다. 당신이 자랑스럽다는 모든 격려와 위로가 담겨 있었습니다. 민서는 남편에게 살며시 기대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주변의 시선은 여전히 그녀에게 머물러 있었지만 더 이상 호기심이나 불안함이 아닌 존경과 안쓰러움, 가리고 지지의 눈빛들이었습니다. 가까운 친척 몇몇이 다가와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아주거나 등을 두드리며 무언의 응원을 보냈어요. 민서는 그들의 따뜻한 마음에 가벼운 목례로 화답했습니다. 이제 그녀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딸 서연에게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민서는 딸이 하객들에게 인사를 드리기 위해 잠시 모여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엄마의 부재와 앞선 소란으로 불안했을 딸. 민서가 다가가자 서연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엄마를 맞았습니다. 민서는 아무 말 없이 딸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엄마 괜찮아, 우리 딸. 아무 일 없어. 그 따뜻하고 단단한 품 안에서 서연은 비로소 마음을 놓는 듯 엄마의 등을 가볍게 쓸어내렸습니다. 자세한 내막은 나중에 듣더라도 지금 엄마가 자신의 곁으로 돌아와 주었다는 것, 그리고 이전보다 더 강인해 보이는 모습이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안심이 되었습니다. 모녀는 잠시 서로의 온기를 나누었고 예식은 다시금 본연의 축제 분위기를 되찾아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피로연 내내 민서는 혼주로서 밝고 품위 있는 모습을 잃지 않았으며 그녀의 얼굴에는 시련을 이겨낸 후의 깊은 평온함이 감돌았습니다. 며칠 후 딸 부부가 신혼여행을 떠나고 모든 소란이 가라앉은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온 민서. 그녀는 집안을 정리하다가 서재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문제의 흰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결혼식 날 자신을 그토록 뒤흔들었던 그 봉투.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 봉투를 꺼내 내용물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터무니없이 적은 액수의 수표, 자기 연민으로 가득한 편지, 그리고 자신에게는 없던 과거가 담긴 뒷바랜 사진. 이제 그것들은 더 이상 민서의 감정을 동요시키지 못했습니다. 마치 오래된 신문 기사를 보듯 담담하고 무심하게 느껴질 뿐이었어요. 민서는 그 내용물들을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고민하는 듯 하더니 봉투를 찢어버리는 대신 서랍 가장 안쪽 오래된 육아일기와 서연의 베네저고리 등이 담긴 상자 옆에 가만히 놓아두었습니다. 과거를 잊거나 혹은 간직하려는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것이 있어야 할 제자리를 찾아준 것뿐. 이제 저 봉투는 그녀의 삶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그저 희미한 과거의 흔적일 뿐이었습니다. 그 행위는 마치 지난 40년의 시간을 그리고 자신을 괴롭혔던 모든 감정들을 스스로의 힘으로 정리하고 매답짓는 조용한 의식과 같았습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5월의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정원의 꽃들은 저마다의 아름다움을 뽐내며 활짝 피어 있었죠. 민서는 따뜻한 차 한 잔을 들고 창가에 앉아 그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은 더없이 평온했고 세상은 더없이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최수진이라는 존재는 이제 그녀의 삶에서 희미한 얼룩 정도로 남았을 뿐 더 이상 그녀를 아프게 하거나 흔들지 못했습니다. 용서할 필요조차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자신의 삶에서 그 존재를 완벽하게 도려낸 것입니다. 결혼식 날의 소동이 마치 한바탕 꿈처럼 지나가고 박민서 여사의 삶은 다시금 평온한 일상의 궤도로 돌아왔습니다. 정성껏 가꾼 정원의 꽃들은 여전히 아름다웠고 남편 정훈과의 시간은 더없이 따뜻했으며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딸 서연과의 통화는 언제나 행복한 웃음으로 가득했죠. 서연은 남편 현중과 함께 알콩달콩 신혼생활을 시작하며 새로운 보금자리에서의 소소한 이야기들을 엄마에게 제잘거리듯 들려주곤 했습니다. 민서는 그런 딸의 목소리에서 넘치는 행복을 느끼며 더 바랄 것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과거의 아픔은 희미해지고 현재의 감사함만이 그녀의 마음을 채우고 있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잔잔한 호수 표면 위로 누군가 예기치 못한 돌멩이를 던진 것처럼 민서의 삶에, 아니, 이번에는 서연의 삶에 새로운 파문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시작은 아주 사소한 것이었어요. 서연이 자신의 SNS 계정으로 받은 낯선 메시지 한 통. 발신인은 익명이었지만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서연아, 내 엄마란다. 꼭 한번 보고 싶구나. 서연은 처음 그 메시지를 보았을 때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설마 아니겠지. 누가 장난치는 걸 거야 라며 애써 불안감을 떨쳐냈습니다. 스팸이나 악의적인 장난일 가능성이 더 높다고 스스로를 위안하며 메시지를 삭제했죠. 하지만 한번 피어오른 의심과 불안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결혼식 날 엄마 민서의 표정이 잠시 어두웠던 것, 그리고 혼주석을 비웠던 짧은 시간이 떠오르며 불길한 예감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혹시 그때 자신이 모르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 불길한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이번에는 서연의 회사 이메일로 비슷한 내용의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인은 최수진이라는 서연에게는 너무나도 낯선 이름이었어요. 하지만 그 이름이 결혼식 날 엄마를 힘들게 했던 존재일지도 모른다는 직감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메일을 열어보지도 못하고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수진의 접근은 더욱 노골적이고 집요해졌습니다. 어느 날 퇴근길 회사 앞에서 서연은 낯선 중년 여성과 마주쳤습니다. 세련된 옷차림이었지만 어딘가 불안하고 그늘져 보이는 인상의 여자. 여자는 서연을 보자마자 마치 오랫동안 기다렸다는 듯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김서연 씨 맞으시죠? 서연은 순간 온몸이 굳어버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직감적으로 이 여자가 수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누구세요? 목소리가 가늘게 떨려 나왔습니다. 수진은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듯한 표정으로 서연의 팔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서연아, 나야. 엄마. 내 엄마 최수진. 서연은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치며 수진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저는 모르는 분인데요. 사람 잘못 보셨어요. 서연은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것을 느끼며 황급히 택시를 잡아타고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택시 뒷좌석에서 가쁜 숨을 몰아쉬며 창밖을 바라보니 수진이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망연한 표정으로 택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 모습에서 벗어나고 싶어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서연은 극심한 혼란과 스트레스에 시달렸습니다. 남편 현준에게 이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지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어요. 수지는 그 후로도 몇 번이나 더 회사 앞에서 심지어 집 근처에서 서연을 기다렸습니다. 마주칠 때마다 그녀는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서연아, 제발 내 얘기 좀 들어줘. 오해를 풀고 싶어. 내가 너를 얼마나 보고 싶어 했는지 아니? 널 버린 게 아니었어.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단다. 동정심을 유발하는 말들과 함께 그녀는 자신의 힘든 처지를 은근히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엄마 민서에게 알려야 할까? 서연은 밤새 잠 못 이루고 고민했습니다. 엄마가 알게 되면 또 얼마나 가슴 아파할까? 결혼식 날처럼 힘들어 하시는 모습을 다시 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버거운 비밀이었어요. 남편 외에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서연은 점점 더 깊은 고민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민서와의 통화에서도 예전처럼 밝게 웃을 수 없었고 자꾸만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평온했던 호수에는 이미 커다란 파문이 일고 있었습니다. 딸 서연의 얼굴에 그늘이 드리워진 것을 박민서 여사가 눈치채지 못할 리 없었습니다. 신혼생활의 즐거움으로 한창 반짝여야 할 딸의 목소리에는 어딘가 모를 피곤함과 망설임이 묻어났고 가끔 집에 들를 때 보이는 표정에도 이전과는 다른 무거움이 느껴졌어요. 처음에는 신혼 초 부부 사이에 흔히 있을 수 있는 사소한 다툼이나 현실적인 문제들 때문이려니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서연의 상태가 나아지지 않자 민서의 마음속에도 조금씩 걱정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말 저녁 함께 저녁 식사를 하던 중 서연이 마침내 용기를 내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뜸을 들이며 어렵게 꺼낸 말이었죠. 엄마 혹시 결혼식 이후로 그분 그러니까 최수진 씨한테서 연락 같은 거 온 적 없어? 서연은 엄마의 눈치를 살피며 더듬거리듯 물었습니다. 민서는 딸의 입에서 최수진이라는 이름이 나오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그 여자가 기어코 내 딸에게까지 접근했구나. 민서는 속으로 분노를 삼키며 애써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딸이 더 이상 그 문제로 흔들리지 않기를 바랐고 단호하게 선을 긋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연락 올 리도 없고 설령 온다 해도 내가 받을 이유가 없지. 서연아, 너도 혹시라도 그런 일 있으면 절대 신경 쓰거나 상대할 필요 없어. 이미 다 끝난 일이고 너와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야. 알았지? 민서는 딸을 보호하고 안심시키려는 마음에서 단호하게 말했지만 그 말투는 서연에게 다르게 받아들여졌습니다. 서연은 엄마가 자신의 혼란스러운 마음을 이해해 주려 하기보다는 무조건 덮고 외면하려 한다고 느꼈습니다. 엄마에게는 이미 끝난 일일지 몰라도 자신에게는 이제 막 시작된 혼란인데 서운함과 함께 약간의 반발심마저 들었습니다. 결국 서연은 더 이상 그 주제를 꺼내지 못하고 입을 다물었고 모녀 사이에는 어색하고 서먹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날 이후 서연은 수진 문제를 엄마에게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혼자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 애썼어요. 하지만 수진은 더욱 교묘하고 집요하게 서연의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어렵게 다시 연락이 닿은 수진은 서연 앞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불행한 과거와 현재의 비참한 처지를 늘어놓았습니다. 젊은 시절의 철없던 실수,
어쩔 수 없이 딸을 떠나보내야 했던 사연, 그리고 40년간 딸을 그리워하며 고통 속에 살았다는 이야기까지. 그녀의 말 속에는 진실과 거짓이 교묘하게 뒤섞여 있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바라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냥 이렇게 가끔 내 얼굴 보고 목소리 듣는 것만으로도 나는 살 것 같아. 사실 요즘 몸이 너무 안 좋아. 병원에서는 큰 병일지도 모른다고 하는데 검사받을 돈도 마땅치 않네. 그래도 괜찮아. 너만 이렇게 볼 수 있다면. 수지는 때로는 모성을 자극하고 때로는 동정심에 호소하며 서연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그녀는 직접적으로 돈을 요구하지는 않았지만 자신의 어려운 경제 사정이나 건강 문제를 은근히 흘리며 서연이 스스로 죄책감이나 책임감을 느끼도록 유도했습니다. 서연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머리로는 엄마 민서의 말이 맞다는 것을 알았고 수진의 행동이 어딘가 부자연스럽다는 것도 느꼈습니다. 하지만 낳아준 정이라는 것은 그렇게 쉽게 외면할 수 있는 감정이 아니었어요. 자신 때문에 저렇게 힘들어하는 것 같다는 죄책감, 혹시 정말 위급한 상황은 아닐까 하는 불안감, 가리고 친어머니라는 존재에 대한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 서연을 괴롭혔습니다. 남편 현주는 옆에서 계속 중심을 잡아주려 노력했지만 서연의 마음은 갈대처럼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민서는 그런 딸의 변화를 가슴 아프게 지켜보았습니다. 딸이 자신에게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이유가 최수진 때문이라는 것을 모를 리 없었습니다. 딸이 혼자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고통스러웠지만 섣불리 다가갔다가 오히려 관계가 더 어긋날까봐 조심스러웠어요. 서연이 먼저 마음을 열고 다가와 주기를 기다렸지만 서연은 점점 더 자신의 감정을 숨기려 했고 모녀 사이의 거리는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민서는 딸이 혹시라도 수진의 감언이설에 넘어가 상처받게 될까봐 노심초사했고 서연은 엄마가 자신을 믿어주지 못하고 과보호하려 한다고 느끼며 답답해했습니다. 한때 세상 누구보다 가까웠던 모녀 사이에는 이제 보이지 않는 균열이 생겨나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정훈과 현준의 마음도 무겁게 가라앉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내 민서와 딸 서연 사이에 흐르는 냉랭한 기류를 더 이상 지켜볼 수만 없었던 남편 정우는 결국 행동에 나서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아내에게는 알리지 않고 조용히 사람을 써서 최수진의 뒷조사를 시작했어요. 수진이 서연에게 늘어놓았던 불행서사가 과연 어디까지 진실인지, 그리고 40년 만에 갑자기 나타난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야만 했습니다. 조사는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 않았고 그 결과는 정훈의 불길한 예상을 확인시켜주는 것이었습니다. 최수진은 현재 거액의 도박 빚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과거에도 여러 차례 비슷한 문제로 주변 사람들에게 돈을 빌리고 잠적하는 등 상습적인 금전 문제를 일으켜왔다는 증언도 확보되었죠. 그녀가 서연에게 흘렸던 건강 문제 역시 동정심을 사기 위한 과장일 가능성이 높아 보였습니다. 젊은 시절 서연을 버리고 떠난 이유 역시 당시 남자 문제와 금전적인 문제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던 무책임한 선택에 가까웠습니다. 40년 만에 나타난 것은 뒤늦은 모정 때문이 아니라 아마도 서연이 좋은 집안에 시집갔다는 소식을 듣고 마지막으로 기댈 곳을 찾아 접근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 조사 결과였습니다. 정우는 조사 결과를 받아들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역시나 그는 씁쓸함을 감추며 이 사실을 어떻게 민서와 서연에게 알려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섣불리 알렸다가 오히려 더 큰 상처를 줄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서연의 남편 현준 역시
아내의 깊어지는 고민과 장모님과의 갈등을 안타깝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서연이 수진의 말에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도록 옆에서 끊임없이 이성적인 판단을 도왔습니다. 서연아, 당신 마음이 혼란스러운 건 이해해. 하지만 저분의 말만 듣고 판단해서는 안 돼. 우리에게는 40년간 당신을 사랑으로 키워주신 어머님이 계시잖아. 어머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지 먼저 생각해야 해. 현주는 때로는 단호하게, 때로는 따뜻하게 아내를 설득하며 그녀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지했습니다. 또한 장인어른인 정훈과도 연락하며 이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해 함께 고민했습니다. 정훈은 먼저 아내 민서와 깊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민서에게 수진에 대한 조사 결과를 알려주며 서연이 아마도 낳아준 정과 동정심 사이에서 혼란스러워하고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딸을 무조건 맞고 나무라기보다는 엄마의 솔직한 마음과 과거의 상처를 진솔하게 이야기해주며 딸이 스스로 깨닫고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좋겠다고 조심스럽게 조언했습니다. 민서 역시 남편의 말을 들으며 자신의 태도를 돌아보았습니다. 딸을 보호한다는 명목 아래 오히려 딸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고 벽을 세웠던 것은 아닌지 반성하게 되었죠. 마침내 민서는 큰 용기를 내어 딸 서연에게 먼저 다가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주말 오후 민서는 서연을 집으로 초대해 따뜻한 차를 내놓고 마주 앉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잠시 흘렀지만 민서는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서연아, 엄마가 그동안 내 마음을 너무 몰라줬던 것 같아. 미안하다. 예상치 못한 엄마의 사과에 서연은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서는 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결혼식 날 봉투를 받았을 때의 충격과 분노, 그리고 수진과 대면했을 때의 솔직한 심정까지 담담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내가 태어나던 해 아니, 내가 엄마에게 온 그 해부터 오늘까지 엄마는 단 하루도 너를 사랑하지 않은 날이 없었어. 세상의 모든 풍파 속에서 너를 지키는 것이 엄마 삶의 전부였지. 그런데 40년 만에 나타난 그 사람이 엄마라는 이름을 너무나 쉽게 입에 올리는 것을 보니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단다. 그래서 너에게 더 모질게 말했는지도 몰라. 내가 혹시라도 그 사람의 거짓말에 상처받을까봐 두려웠거든. 민서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딸을 향한 절절한 사랑과 진심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40년간 겪었던 구체적인 상처들, 홀로 딸을 키우며 감내해야 했던 서름과 아픔까지 숨김없이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변명이나 하소연이 아닌 딸에게 자신의 삶과 진심을 보여주려는 용기 있는 고백이었습니다. 서연은 엄마의 이야기를 들으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아왔는지, 그리고 자신을 얼마나 깊이 사랑하는지를 비로소 온 마음으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엄마를 오해했던 자신이 너무나 부끄럽고 죄송했습니다. 엄마의 고백은 닫혀있던 서연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었고, 모녀는 오랜만에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균열은 메워지고 진실은 마침내 제 빛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박민서 여사의 진심 어린 고백은 딸 서연의 마음을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엄마가 홀로 감내해야 했을 상처의 깊이와 무게를,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이겨내게 한 딸을 향한 지극한 사랑을 비로소 온전히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자신이 낳아준 정이라는 모호한 감정과 동정심 사이에서 얼마나 어리석게 흔들렸는지, 그리고 그런 자신 때문에 엄마가 얼마나 속앓이를 했을지
깨닫자 서연은 깊은 죄책감과 후회에 휩싸였습니다. 엄마의 눈물 어린 고백 앞에서 그녀의 마음속 혼란은 눈 녹듯 사라지고 오직 하나의 선명한 결심만이 남았습니다. 서연은 그날 밤 남편 현준에게 자신의 결심을 털어놓았습니다. 나 이제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을 거야. 나한테 엄마는 박민서 여사님 한 분뿐이야. 최수진 씨 그분한테 확실하게 말해야겠어. 다시는 우리 가족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현주는 아내의 단호한 눈빛에서 그녀가 마침내 마음의 정리를 끝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아주며 그녀의 결정을 지지했습니다. 잘 생각했어. 당신 혼자 힘든 결정이었을 텐데 내가 옆에 있을게. 필요하다면 뭐든지 말해. 남편의 든든한 지지는 서연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현주는 이때쯤 장인 정훈에게 들은 수진의 뒷조사 결과, 특히 금전적인 문제에 대해 서연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해 주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서연의 결심을 더욱 굳히는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다음 날 서연은 최수진에게 먼저 연락했습니다. 만나서 할 이야기가 있다는 메시지에 수진은 즉시 답장을 보내왔고 두 사람은 주말 오후 시내의 한적한 카페에서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약속 장소로 향하는 서연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마음은 이상하리만치 차분하고 단단했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이나 연민은 없었습니다. 오직 이 지긋지긋한 악연의 고리를 자신의 손으로 끊어내야 한다는 명확한 의지만이 남아 있었죠. 카페에는 현준이 먼저 도착해 서연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내의 손을 한번 꼭 잡아주며 격려의 눈빛을 보낸 뒤 조금 떨어진 테이블에 자리를 잡고 아내를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잠시 후 최수진이 잔뜩 기대에 찬 표정으로 카페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서연을 발견하자 그녀는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듯 과장된 몸짓으로 다가왔어요. 서연아, 이렇게 만나주다니 정말 고맙다. 하지만 서연은 이전처럼 당황하거나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차분하게 수진을 마주보며 자리에 앉기를 권했습니다. 그리고 주문한 차가 나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어떤 말부터 꺼내야 할지 머릿속으로 정리했습니다. 마침내 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고 눈빛은 흔들림 없이 수진을 향해 있었습니다. 최수진 씨, 오늘 제가 만나자고 한 건 더 이상 저희 가족을 찾아오거나 연락하지 마라 달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예요. 예상치 못한 서연의 단호한 태도에 수진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서연아, 그게 무슨 말이니? 내가 너한테 뭘 어쨌다고. 수진은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서연은 수진의 말을 자르며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이 절 낳아주신 분이라는 건 알아요. 하지만 제 어머니는 지난 40년간 저를 사랑으로 길러주신 박민서 여사님 단 한 분뿐입니다. 당신이 어떤 사정으로 절 떠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와서 어머니 행세를 하려는 것도 제 동정심에 기대려는 것도 저는 받아들일 수 없어요. 서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거절의 의사는 명확했습니다. 수지는 서연의 말에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잠시 아무 말도 못하더니 이내 다시 눈물을 글썽이며 감정에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아,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매정하게 말할 수 있니? 내가 너를 얼마나 그리워했는데 핏줄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끊어지는 게 아니야. 내가 잘못했다. 다 내 잘못이야. 하지만 제발 나에게 기회를 한 번만 더 주면 안 될까? 내 엄마 노릇 같은 거 안 해도 좋아. 그냥 가끔 이렇게 얼굴만이라도 보게 해줘. 응? 하지만 서연의 마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엄마 민서의 깊은 상처를 그리고
수진의 행동 뒤에 숨겨진 이기심을 이제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니요. 더 이상은 안 되겠어요. 당신을 만나는 것이 저에게도 저희 어머니에게도 너무 큰 고통입니다. 부디 저희를 그냥 내버려 두세요. 이것이 제가 당신에게 드릴 수 있는 마지막 말입니다. 서연의 완강한 태도에 마침내 수지는 감정 호소가 통하지 않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언제 울었냐는 듯 눈물을 닦고는 싸늘하게 변한 표정으로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내 엄마 박민서가 시키디? 아니면 내 그 잘난 남편이 그렇게 말하라고 하던? 내가 너를 어떻게 낳았는데 이제 와서 나를 이렇게 매정하게 내쳐? 너 정말 후회 안 할 자신 있어?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로워졌고 눈빛에는 원망과 악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수지는 노골적으로 금전적인 요구까지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나 돈 필요해. 내가 너 낳고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 정도 보상도 못 해주겠다는 거니? 내 남편 돈 많다며? 그깟 돈 몇 푼이 그렇게 아까워? 추악하게 변해버린 수진의 모습 앞에서 서연은 더 이상 어떤 연민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일말의 동정심마저 가졌던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죠. 서연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더 이상 드릴 말씀 없습니다. 부디 약속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그녀는 마지막 인사도 없이 차갑게 돌아서서 카페를 나섰습니다. 현준이 말없이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감싸주었습니다. 카페 창문 너머로 테이블에 홀로 남겨진 수진이 분노와 절망으로 일그러진 얼굴로 자신들을 노려보는 모습이 보였지만 서연은 더 이상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길고 지독했던 악연의 고리는 마침내 그녀 자신의 손으로 완전히 끊어진 것입니다. 최수진과의 마지막 대면을 끝내고 카페를 나선 서연의 마음은 이상하리만치 후련했습니다. 오랫동안 자신을 짓눌렀던 무거운 짐을 벗어 던진 듯 발걸음이 가볍게 느껴졌어요. 옆에서 묵묵히 자신을 지지해준 남편 현준에게 고마움을 느끼며 서연은 이제 엄마 박민서 여사에게 돌아가 이 모든 결과를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두 사람은 곧장 민서와 정훈이 있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민서는 딸과 사위를 걱정스러운 얼굴로 맞이했습니다. 서연은 엄마의 손을 잡고 소파에 마주 앉아 조금 전 있었던 일을 차분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을 만나 나눈 대화, 그녀의 마지막 모습, 그리고 자신의 단호했던 선택까지 민서는 딸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었습니다. 딸이 겪었을 심적 고통을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지만 동시에 스스로의 힘으로 이 어려운 문제를 매답짓고 돌아온 딸이 너무나도 대견하고 자랑스러웠습니다. 서연의 이야기가 끝나자 민서는 따뜻한 눈빛으로 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딸 정말 애썼다.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을까. 엄마가 미안하다. 진작 내 마음을 더 헤아려 주지 못해서. 서연은 엄마의 말에 고개를 저으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아니야, 엄마. 내가 미안해. 엄마 마음도 모르고 혼자 힘들어하고 엄마 속상하게 해서 정말 죄송해. 모녀는 서로를 끌어안고 그동안 쌓였던 오해와 미안함, 그리고 깊은 사랑을 눈물로 확인했습니다. 옆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정훈과 현준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시련은 지나갔고 그 시련을 함께 이겨낸 가족의 유대는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후 최수진은 더 이상 민서와 서연 가족 앞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정훈을 통해 간간히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그녀는 여전히 도박빚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어쩌면 혼자 외롭게 병마와 싸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소식을 들은 민서나 서연의 마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는 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녀 스스로 책임져야 할 삶의 무게였습니다. 이제 그녀는 민서와 서연의 삶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완벽하게 분리된 과거의 인물이 된 것입니다. 그녀와의 인연은 그렇게 완전히 끝맺어졌습니다. 시간은 흘러 가족에게는 다시 평온한 일상이 찾아왔습니다. 서연과 현주는 서로를 더욱 아끼고 사랑하며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갔고, 민서와 정우는 그런 아들딸 부부를 든든하게 지원하며 여유로운 노후를 즐겼습니다. 이번 사건은 가족 모두에게 큰 상처와 시련을 안겨주었지만 동시에 서로에 대한 사랑과 가족의 소중함을 더욱 절실하게 깨닫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주말마다 함께 모여 식사를 하고 공원을 산책하며 소소한 일상의 행복을 나누었습니다. 집안에는 언제나 따뜻한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깊은 신뢰와 애정이 가득했습니다. 어느 화창한 가을날 오후 민서는 정원에서 남편과 함께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붉게 물든 단풍잎이 햇살 아래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죠. 민서는 문득 서재 서랍 속에 넣어두었던 흰 봉투를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봉투는 그녀에게 아무런 감흥도 주지 못했습니다. 그저 오래된 먼지 쌓인 물건일 뿐. 그녀의 마음은 오직 현재의 평화와 다가올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40년이라는 긴 세월의 아픔을 딛고 그녀는 마침내 진정한 행복과 평온을 찾은 것입니다. 상처는 깨끗이 아물었고 그 자리에는 더욱 깊고 단단해진 사랑만이 남아 빛나고 있었습니다.